자, 이제 총리의 대통령직 권한대행이 시작이 될 건데요. 아마 올 스톱이 될 겁니다. 그 대부분의 일들이요. 야당이 시시 사사건건 이렇게 태클을 걸면서 그건 총리의 권한 바뀌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당장 정상회담이 올 스톱 됐고요. 외교는 현상 유지에 주력할 거고,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은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5개 주요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눈앞에 이 발등에 불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자, 내년 1월부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계부채 폭탄이 어떻게 터질지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제2의 IMF가 내년 중반기 이후에 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지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의 골든타임, 안보의 골든타임 이야기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의 골든타임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떠났습니다. 자, 이제 과연 황교안 총리가 뭘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외국과 조약과 비준을 할 수 있겠느냐, 사드 배치도 저게 제대로 되겠느냐,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회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미관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공백 상태냐, 북한은 이 단계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 등을 하면서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서 북미 직접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또 도모할 겁니다. 핵 동결을 전제로요. 자, 이 와중에 국방부에 정보통제센터가 개룡되어 있는 전체 정보를 통합하는 센터가 틀리고 장관 PC를 포함해서 3,200대가 틀렸습니다. 3,200대가 틀렸는지 32,000대가 다 틀렸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야말로 국가가 누란 지세, 그야말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혼란이 지속되어 갈 때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과연 이 나라 어느 한 구석에 경제와 안보와 민생과 또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챙기면서 체크하고 있는, 그래도 열정이 있는 관료가 있겠는가? 자, 관료 특유의 복지부동, 복지안동으로 정권이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고, 이제 대선이 임박했지 않습니까? 당기질 거니까. 여기서 누가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하긴 최순실과 3인방이 주무르던 때나 차라리 이 세 사람 이들이 없어지고 황교안이 할 때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니까 또 야당이 시시때때로 흔들어 제낄 거니까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를 국민들을 위해서 사심없이 행사를 하고요. 야당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박 대통령이 가지지 못한 소통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은 관리자로서 국가를 짧은 시간 동안 공정하게 유지하도록 할 거니까 정치적인 시비나 쟁점은 뒤로 제끼고 야당도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지금 경제나 안보 문제에 같이 매진해 달라고 황 총리 내정자가 제가 볼 땐 내일쯤에
각 당의 대표들을, 야당의 대표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은요, 이정현 대표는 오늘 밤에 대표직을 던지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직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새누리당은 비박 친박할 것 없이 모여서 이 당을 해체하는 부분을 같이 선언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짙은 낙인으로 인해서 이제 대선이나 어떠한 선거도 저당 간판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인맥으로는 안 될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들은 전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골통들은 내버려두고 그나마 상식이 있는 사람들만 밖으로 나가서 개혁적이고 안보를 중요시하고 이런 세력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새누리당의 이 실세들은 뒤로 빠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친박 핵심들한테 제가 경고하는데요. 당신들은 박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맹종하면서, 충성이 아니죠, 맹종하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를 권유합니다. 정유라 말 문제를 언급한 사람, 더 나아가서 국감에서 미러 K스포츠 재단 문제가 거론될까봐 장난을 친 의원들, 그리고 이 사태가 오는 과정에서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도록 말을 함부로 한 의원들, 그리고 평소에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고 하면서 그것을 과시하면서 권력을 누리던 의원들, 제가 볼 때 한 20명은 되겠네요. 정계를 은퇴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정도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으면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어디를 갖다 붙으려고 그래도 붙여주지를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낙인은 노예에게 찍힌 낙인처럼 영원히 따라다닐 겁니다. 왜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62명이나 탄핵에 찬성했겠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탄핵에 찬성한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언젠가는 탄핵에 찬성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아마 오늘 찬성을 한 62명은 전부 전화기에 찍어놨을 겁니다. 인증샷을 해놨을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 그때 찬성표 던졌다고요. 자, 그러니까요,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한 분들은 박 대통령과 더불어서 정치를 그만두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친박당요, 제발 만들어 보십시오. 국민들에게 그냥 보수 전체가 코미디라고 되고 싶으면 꼭 만들기 바랍니다. 백만 박사모가 입당을 해서 지금 친박 핵심이라는 사람들, 정유라 말을 국회에서 입에 올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당을 제발 만들기를 바랍니다. 사실 욕을 처먹는 하나가 있어야 그 나머지 새누리당 보수 세력들도 그쪽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다 흩어져서 뿔뿔이 붙어버리면 나중에 같이 죽게 될 겁니다. 제발 당을 만들 걸, 정계 은퇴하기 싫으면 친박당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마지막까지 박 대통령 지키자고 애를 쓴 저를 뺀 대다수의 아스팔트 보수분들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끝까지 박 대통령을 좀 지키십시오. 매주말 시위도 하시고요. 박 대통령에게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꽃도 매주 갖다 드리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퇴임을 하더라도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 하는 의지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변치 않고 지켜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이 탄핵 과정에서 남을 매도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분들은요, 적어도 자신들만큼은 자신들이 보여준 신념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스팔트 보수가 무슨 어린지, 한마디로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린은 좀 좋은 일에 덜먹이는 걸 거고, 안 그러면 뭐 끈끈한, 예? 서로 간에 유대인지 뭔지 제가 표현할 말이 별로 없네요. 어쨌거나 그런 거라도 있다라고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자, 또 변해가지고요, 또 옷을 갈아입고 뱀이 탈피하듯이, 매미가 탈피하듯이 또 옷을 갈아입고 어딘가 나타나서 또 새로운 보수라고 이야기하지를 말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친박당을 만들어서 거기다 입당을 하시던가요. 자,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까지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 사회운동의 리더로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면요, 너네들은 뭐였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사람은요,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본 것이 어리나 신이 때문인지, 안 그러면 다른 무엇이 뭐 꿀이 붙어서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지만요, 좌우간 지금까지 가져온 신념을 확실하게 지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또 옷을 갈아입고 정치적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최순실 부역자가 있다면 정말 제 손으로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건요, 뻔뻔함을 넘어서 한마디로 인간이 아닌 겁니다.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날 박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데요, 누가 박 대통령을 망쳤느냐? 최순실 3인방? 그 외에도 망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이 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